일단 그래서 오늘 푸신 거 가지고 쭉 어법 문제 살펴볼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곧 고2고 이미 고1이 거의 다 지나간 상황에서 처음부터 막 어법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막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기간에 1회차, 2회차 만에 좀 다음 기말고사에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좀 본인 마음가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올해 1학기에 봤던 기말고사랑 이번 2학기 때 봤던 중간고사랑 해서 거기 나왔던 어법 문제만 모아서 제가 문제를 정리해서 드렸고요. 이거 13문제만 보셨더라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뭐 관계부사가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런 건 꼭 내신 시험이 아니어도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법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짝꿍이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는 이게 언제 건가요? 아마 중간 아니면 기말일 텐데, 1학기 서답형 5번에서의 정답은 천천히 찾아보면 정답 먼저 표시해드리고 그 내용 해당하는 문법 수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reflecting 나왔던 부분에서 to reflect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여기 reflect 부분이 있죠. 글씨가 좀 작지만 뒤에서 따로 써드릴 거니까 표시만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to reflect로 바뀌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exceptional, 여기 잘못 써놨는데 exceptionally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근처에서 exceptional이라는 표현 나왔을 거예요. 여기 있죠. exceptional wise라는 부분에서 exceptionally가 돼야 되는 걸로 고쳐주시면 되고, 다음 거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쪽에 how ability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how를 복합관계사 however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사실상 어법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근데 이게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면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신 문제로 낸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부터 세 번째에 taking을 taken으로 고치시면은 이 문제 정답 정리는 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reflecting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셨을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everything they do 하면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앞에 있는 형태를 꾸며주는 형태였을 거고, 문장을 조금 더 크게 보게 된다면 they want라는 동사랑 everything이라는 목적어랑 reflecting 이 부분은 목적 보어 자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관계사절 때문에 목적 보어라는 게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저것만 확인하게 된다면 문제가 확 쉬워질 수가 있죠. 왜? want를 쓴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 보어 자리에는 동명사를 써야 되네, 투부정사를 써야 되네. 그쵸. want는 당연하게도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리셨다면 여러분들이 짚어보시면 좋은 건 뭐냐면, 관계 대명사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격이 있었습니다. 무슨 격? 관계 대명사는 그쵸,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가 있죠.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게 보일 때도 저렇게 괄호를 쳐서 확인을 해보신다던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서연이랑 현승이는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둘 다 공통적으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특정 순간에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시험에서도 그런 걸 물어보게 되고, 그럼 걔네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제가 어릴 때 영어를 배웠을 때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대부분 긍정적이고, 혹은 동명사를 쓰는 동사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고, 제가 무슨 사자성어처럼 알려드렸던 게 투미인과 뭐 이런 표현이 되죠. 투미인과. 이 표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투부정사라는 표현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미래지향적. 동명사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회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글에 검색해보면 비슷한 대학 논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표현으로 like를 배웁니다. 그럼 제가 요거 두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I like to swim 하고 I like swimming. 이거 둘 다 쓸 수 있다고 보통 학교에서 배우죠. 근데 언어란 걸 생각하면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진짜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두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하면 한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쪽으로 언어는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도 맨날 하는 얘기여서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몇십 년 전에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아니라 자장면이 표준어였다, 뭐 이런 것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것도 왜 바뀌었을까? 사람들이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얘네가 완전히 똑같은 뜻이었으면 둘 중 하나로 약간 귀결이 되거나 한쪽이 퇴화가 됐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두 개가 둘 다 남아있을까? 얘네 두 개가 살짝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럼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I like to swim 이라고 하면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는 뉘앙스가 생깁니다. 여기에 뭐 would 정도가 들어가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그래서 얘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I like swimming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나 원래 수영하는 거 좋아해 라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동명사는 내가 원래도 하고 있던 표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계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으로 뭐 있죠? 뭐 호프. 호프는 희망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하고 있던 걸 희망할 일이 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지 못하는 걸 하기를 희망하는 거니까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표현이 되는 거고, 또 뭐 있을까? allow. allow는 무슨 뜻? 허락하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허락을 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내가 뭔가를 하기를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투부정사. 또 뭐 있을까? 좀 어려운 것 중에 refuse가 있습니다.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얘도 내가 하던 거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안받은 일을 하기를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목적어를 쓸 때 투부정사에 쓰는 표현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동명사에 뭐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enjoy가 있죠. enjoy는 내가 하지도 않는 걸 즐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옛날부터 하던 걸 즐긴다고 써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 쓰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좀 어려운 거 뭐 있나요? 뭐 give up? give up 같은 것도 내가 하지도 않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던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랑 어울리는 표현이고, deny 이런 것도 내가 뭔가 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했던 걸 부정하다, 부인하다라는 의미에서 저걸 해야 된다는 거, 동명사.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구분하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투미인과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고, 아마 want만 있었다면 이게 헷갈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헷갈렸다면 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everything하고 day 사이에는 뭐가 생략된 걸까? that 정도가 생략된 거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그럼 that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면 which도 생략됐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왜 안 될까? 특수한 경우인데 요즘은 또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추세인 것 같긴 하지만 보통 전통적으로 배울 때는 thing으로 끝나는 선행사가 나왔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that만 쓴다고 배웁니다. 관계대명사를 that만. 근데 얘도 요즘은 약간 융통성이 생겨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옛날에는 가정법 같은 걸 쓸 때는 비동사가 I여도 were를 써야 되고, 이 were. 뭐 you여도 당연히 were를 쓰고, he여도 were를 쓰고, she여도 were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팝송 같은 걸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뭐 If I was you라는 노래도 있고, 약간 그런 표현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요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융통성이 조금 생기고 있다. 얘도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강조하신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었던 거를 묶어서 볼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1번은 1번 선지 됐고, 두 번째, 여기서는 왜 exceptional이 아니라 exceptionally가 돼야 될까? exceptional은 품사가 뭔가요? 얘는 형용사. exceptionally는 부사. 형용사랑 부사는 대표적으로 시험 논리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거 일단 다 지울게요. 시험 논리라는 표현도 현승이랑 서현이랑 수업했을 때는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재현이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시험 논리.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이시겠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는 과외를 막 하니까 전 과목 과외를 다 했습니다. 지금처럼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하고, 문과지만 수학을 좀 잘했어서 수학도 하고, 뭐 사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다 해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안 빼먹고 사용하던 키워드가 시험 논리였어요. 시험 논리. 시험 논리를 가진다라고 하면 막 교과서에서 특정 단원들이 있고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들을 제가 얘네는 시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험 논리가 뭔데요? 라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단독 개념으로는 학교 시험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왜 이래?
되게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이점을 가진 두 단원을 비교하면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형용사랑 부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용사랑 부사. 그럼 첫 번째로 형용사랑 부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뭔가를 꾸며주는 거죠. 꾸며주는 거. 근데 얘네가 만약에 똑같은 대상을 똑같이 꾸며준다라고 하면 형용사랑 부사라는 다른 이름으로 구분 지어놨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더 제가 전제를 깔아드리자면 어떤 언어에서든 모든 표현에는 꾸며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모든 표현에는 수식어가 필요해요. 수식어가. 이런 전제가 일단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형용사가 치사하게 뭐만 꾸며주나요? 형용사 뭐만 꾸며줄까? 그렇죠. 명사만 꾸며주는 거죠. 현승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근데 모든 표현이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데 형용사가 명사만 꾸며준대. 그럼 부사는 누굴 꾸며줘야 될까? 자연스럽게 명사의 여집합을 꾸며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명사를 제외한 모든 표현들이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대명사라든지 대명사 빼고 그 나머지 것들. 형용사, 부사, 접수사, 전치사, 감탄사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쉽게 말하면 명사 빼고 다. 명사 빼고 다. 고1이면 집합을 하나요? 그럼 안 써도 되겠네요. 잠깐만, 명사 여집합 꾸며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